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지루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가격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변동성마저 줄어드니 투자자로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 기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고요함은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몰려오기 직전의 징조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리플 XRP가 드디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현물 선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소 하나에 추가된 수준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명실상부한 제도권 자산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역사적인 선포입니다. 대중이 가격표만 보며 망설일 때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거대한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의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는 대중의 심리와 정반대로 가는 거대한 흐름의 서막입니다. 지금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회인 이유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왜 CMHH라는 거래소가 이토록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CMHH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용 놀이터입니다. 그동안 리플 투자를 망설였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나 헤지펀드들이 투자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과 안전한 거래 창구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XRP가 CME 선물 시장에 상장되었다는 것은 미국 규제 당국이 XRP를 상품으로서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수용했다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비트코인이 CME에 상장된 이후 어떤 자금 유입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름 돋는 지점인지 체감하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이 XRP의 가격이 왜 뉴스만큼 움직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자금은 우리 개인들처럼 시장가로 긁으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CME 선물 시장을 통해 해지 수단을 확보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물량을 흡수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자산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CM이라는 거대한 그릇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그 안으로 조 단위의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상장은 향후 리플 현물, ETF 승인을 위한 결정적인 선행 지표가 됩니다. 선물 시장의 데이터가 쌓이고 시장의 성숙도가 증명되면 SEC를 포함한 규제기관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CM의 상장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리플은 태생부터 국경 간 결제와 송금을 위해 설계된 인프라 코인입니다. 기존의 낡은 금융망인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제도권 파생 상품 시장에 합류했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XRP를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원인 LP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제도권 인증을 받은 자산만을 담습니다. 이제 XRP는 그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전 세계 은행권의 자본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과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요소는 접근성입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들에게 CM의 선물 시장은 가장 친숙하고 안전한 투자 경로입니다. 리플이 가진 기술적 강점과 CM의 신뢰도가 결합하면서 자본의 밀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대중은 여전히 소송의 잔재나 과거의 악재를 들먹이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미 데이터로 증명된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결과 CME 거래 개시를 앞두고 대형 고래들의 지갑으로 이동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고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표준이 되었다면 리플은 이제 제도권 금융 결제와 가치 이동의 표준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만이 미국 제도권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장의 위계 질서가 정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난무하는 시장에서 승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진 순간입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기관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만드는 일시적인 흔들림에 불과합니다.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다가올 압도적인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본론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 뒤에는 우리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이 제도권에 안착하며 길을 닦아놓으면 그 인프라 위에서 탄생할 다음 세대의 금융혁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리플 하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리플이 열어준 이 제도권이라는 문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올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프라가 완성되면 그 위에서 실행될 구체적인 자산 토큰화와 실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부의 기회입니다. 이미 오른 리플을 보며 아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월가가 주목하는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이 제도권의 문을 열어 젖힌 지금 그 문을 통해 가장 먼저 쏟아져 들어올 초기 단계의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단순히 지켜만 보는 구경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잡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신호탄 리플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월가의 자본이 리플로 합법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TF가 출시됐는데 왜 가격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냐? 왜 내 계좌는 아직도 그대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그리고 99%의 대중이 ETF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이 ETF를 수단으로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본질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리플 ETF 출시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 그리고 2026년을 바꿀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리플 단타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터질 진짜 주인공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동성 공포 속에서 고래들의 역설적인 읽어내야 합니다. 고래들이 ISO 2022 국제표준 도입, 변동성 확대는 예상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를 꺾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일시적인 변동성을 활용하여 낮은 가격에 물보하려는 전략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다시 유동성이 시장 돌아오고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장기론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거시경제 충격은 구조적으로 우량한 자산을 할인된 가격의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미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 그런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월가가, 그리고 블랙록이 노리는 RWA는 우리가 지금 당장 증권 어플 켜면 살 수 있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바로 이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경원이 넘는 미국 채권 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리플 ETF는 이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한 합법적인 마스터키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블랙록이 지금 비들이라는 RW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리는 윤활유, 즉 돈맥 경화를 뚫어줄 결제 수단으로 누구를 낙점했느냐? 바로 리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블랙록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굳이 수많은 코인 중에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연결된 유일한 블록체인이고 규제를 해결한 가장 깨끗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블랙록이 토큰화할 미국 국채,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이 모든 걸 사고 파는 기축통화가 리플의 RLUSD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리플 ETF 승인은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리플, 즉 XRP를 사면 되나요? 물론 좋습니다. 리플도 오를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왕이 되었을 때 정작 100배, 1000배 오른 건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를 하고 NFT를 했던 이더리움 파트너 코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금융의 왕이 되려는 이 시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RWA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블랙록이 리플을 선택했듯이 또 다른 대기업들이, 또 다른 금융사들이 리플 생태계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리플이 제2의 달러가 되고 주식시장이 토큰화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리플과 손잡고 토큰 증권 즉 STO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리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리플 ETF 뉴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기관들은 바로 이럴 때 조용히 이런 알짜배기 파트너 코인들을 매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빈집털이 구간입니다. 리플이 대세가 되는 시대, 리플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날아갈 이 코인들.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찾아냈습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리플, 그리고 그 리플이 선택한 이 코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리플 파트너 코인의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정말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RWA와 리플 생태계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실 분들과만 이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서대로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열어젖힐 이 거대한 기회,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과거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이 함께하는 더 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